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. 정부에서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이 운영 방송사에 지침을 내릴 이유는 없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런 그 진행 방송사들 정부가 좀 주가 있다든가 무슨 영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방송사들 진행자들이 이 성추행 피해자들을 냅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. 예를 들면은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, 서울시에서 운영하죠. 이 교통방송. 박원순 서울시장을 갖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서 4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?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. 이러면서 아니 그 같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.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세상에 튀어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다 하면서 피해자의 순수성을 문제 삼고 그 배우를 의심하는 등 전형적인 2차 피해의 행동을 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. 이건 안 되죠. 또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 시장 측근들이 묵살했다. 또 이런 것도 하고. 이 피해자가 말이죠. 사실상 말이죠. 벌써부터 언론에 나온 거 아닙니까? 내부에 도움 요청을 다 4년 동안 다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나 여기가 못 있겠다. 여기 좀 이렇게 좀 다른데 부서 옮겨달라. 뭐 등등으로 다 했다는 그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뭐 했냐? 가만히 있다가 나와서 왜 이제 난리치고 가느냐? 하는 아주 못된 정말 아주 못된 2차 피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진행자가 더더욱이 그렇게 한다면 이 진행자의 교양이라든가 갖고 있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품격부터 다 의심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? 권력과 지위에 눌려가지고 거부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소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아닙니까? 피해자에게 뭐 공감하기는커녕 왜 이제 와 난리냐는 식으로 이렇게 같은 여성 앵커가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다면 이게 할 말입니까? 이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도 해방된 지 수십 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나섰냐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. 그런 식으로들 얘기했잖아요. 가만히 있다가 뭐하러 나섰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. 이 서지현 검사라든가 최영미 시인 등도 미투를 폭로하기까지 8 내지 1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? 8 내지 10년 정치 성향 이전에 인간성 문제다 이런 얘기로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사실상 정부 운영 방송사의 진행자들이 성추행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 이 행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가하고 있습니다. 이 교통방송은 말이죠. 원래 서울시가 교통 안내를 위한 방송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거 정치를 하는 건지 정치 방송을 하는 건지 보도 채널인지 뭔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. 완전히 정권 나팔수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욕을 먹을 정도로 이 교통방송이 그런 질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. 뭐 있지 않습니까? 누구 뭐 김어준이도 뭐 TBS 어디 뭐 나와서 뭐하고 주로들 많죠. 정권 나팔수들이 많이 나팔을 분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시중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방송 설립 목적에도 안 맞고 또 그 방송 진행자가 성추행 가해자인 박 시장을 옹호할 이유도 없는데 왜 옹호를 해야 됩니까? 그 다음에 사례를 들었습니다. 이 조선일보 사설자 YTN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동영 작가.
이 박 시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,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누구냐면 박 시장이죠. 박 시장은 인생이 끝났는데 숨졌다 이거죠. 피해자는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? 숨어서 뭐 하는 것인가? 이렇게 질문합니다. 이게 말 됩니까? 4년씩 어떻게 참았는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는 그런 반어적인 의문이 속해 있는 말을 합니다. 성범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피해자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이 조건입니다. 성범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당한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호를 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라는 개념이 안중에도 없다 이겁니다.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그랬잖아요. 피해자를 갖다가 관노나 꽃뱀에 비유했다는 그런 신상털이하는 그런 일부 네티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? 그거하고 뭐가 다른 바가 지금 이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? 이 YTN이고 뭐 TBS 방송 진행자들이 하는 그 행태가 말이죠. 또 이 YTN에서 또 하던 또 여자 앵커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? 노영희 변호사라는 사람. 6.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인 같은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이인 공로로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 하고 황당무계한 발언을 한 사람.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초등학교 역사라도 배웠나 뭐 이런 뭘 아나 뭐 인식이 도대체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지? 할 정도로 말이죠. 아니 그런 말이 뭐가 됩니까? 이런 황당한 발언을 했다가 비난이 쏟아지니까 사퇴했는데 이거를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까? 비정상이라고 봐야 됩니까?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? 아니면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됩니까? 비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런 이상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정부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왕왕왕 되고 있으니 말이죠. 또 줄줄이 이런 사람들이 진행해 할 수 있는 뭔가 끈들을 다 갖고 있는 모양이죠. 줄줄이 꿰차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거죠.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됩니까? 그래서 어떤 정치평론가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이들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방송 진행한 게 아니고 사회적 흉기나 다름이 없다. 이 진행자가 흉기다. 이렇게 다름없다. 이렇게 비판을 하는 소리. 이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. 이 사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사 진행자들의 그 성추행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 모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지금 조선일보는 가하고 있습니다. 네,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. 헌법을 생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